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조금 더 일찍 켜고 좀 같이 좀 떠들고 했어야 됐는데, 자, 일단은 방송을 오늘 그냥 뭐 제 매매도 매매고, 뭐 제가 어제 어떤 거 매매했는지, 그리고 뭐 오늘 매매할 종목이 있으면 뭐 어떤 거 하는지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중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많이 못 보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저희 카톡방이나 지금 이 방송 상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침에 좀 대응해야 될 종목이 KC 코트레를 어제 제가 이걸 상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 물량을 많이는 매수를 하지 못했고,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일부 매수를 했고, 그리고 본 물량은 사실 제가 가격을 이 가격대에다가 매수 대기를 걸어놨었는데 요까지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한 번쯤은 어제 그래도 장이 한 번쯤은 빠져줄 수 있었을 만한 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밑에다가 걸어놨었는데, 일단은 요거 체결된 것만 오늘 대응을 한번 하고, 제가 뭐 왜 매수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관점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을 어제 어제 현대로템을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현대로템을 전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렇게 짧게 매매하고 좀 아쉬운데, 종가 비팅 개념으로 접근했다가 일찍 오전에 정리하고, 그리고 돌파 관점으로 접근했다가 가는 모습이 아니길래 바로 이제 잘랐는데, 어떻게 될지 오늘 또 갭이 또 좀 떠주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음봉을 강하게 3개나 내리꽂았기 때문에, 특히나 개별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리꽂았기 때문에 오늘 좀 의미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 나오거나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을 캐시코트렐은 제가 일단은 좀 오전에 대응을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장 시작이 3분 남았네요. 여러분들 어제 그리고 지금 오늘 참 제가 또 말씀드린다는 게 캐시코트렐 이거는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고,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G2파워입니다. G2파워. G2파워가 일단은 갭을 떠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사실 갭, 뭐 어제 시간 외에 그렇게 이 종목이죠. 어제 시간 외에 약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가 매매하기 좋은 종목인데, 저는 오전에 갭이 한 5% 이상 떠버리면은 시가 매매 접근을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 일단은 선익 시스템이 어제 상한가 갔죠. 그리고 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을 달고 지금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죠? 선익 시스템이.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상한가 간 거 치고 3% 정도 갭이 뜨는 모습이라서 접근해보기에는 일단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랑 에코프로, 그리고 G2파워, 현대로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뭐 보실 분은 보셔도 되고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어제 시간 외에 한 2%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죠?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2% 정도 상승이 나온 거에 비해서 오늘 지금 동시효과 이제 장 시작 1분 남았는데 약 한 5% 정도 갭이 떠주고 있죠. 이러면은 어제 시간 외에 대기 물량 매수세보다 오늘 아침에 대기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종목도 한번 오늘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목을 굳이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저는
딱 본인이 자기가 시나리오 써놓은 종목들을 매매하는데 좀 많이 힘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시코트렐이 갭이 한 3% 정도로 줄었네요.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이 한 4,200원, 일단은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는 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네요. 일단 짧게 간단하게 요거 대응하고, 일단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뭐 이거 확인을 안 했네요. 일단은 이거를 대응을 한번 하고, 선택 시스템 리그 모델 캐시코트렐이 대략 한 4,200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빠지네요. 빠지는데 저는 뭐 제 매수가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좀 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캐시코트렐이 그동안에 없던 이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으면서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한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용도 뭐 나쁜 내용이 아니었어서 바로바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분봉상에 일단은 이 음봉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한 번 더 버텨볼 수 있고, 저는 일단 매수가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버틸 수 있을 만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늘 아까 전에 바로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자리로 보고 있어서, 이런 뭐 G2파워, 현대로템 이런 쪽으로 좀 푸종목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 신중하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리크스트렐이 상승이 나오네요. 저는 한 4,200원 정도 매도를 보고 있어가지고 4,200원에 일단은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중간중간 분할 매도를 하고요. 고가가 4,130원. 일단은 제가 요거를 대응하고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한 대략 한 4,200원 구간까지는 와서 매도를 조금씩 할게요. 자, 그리고 G2파워를 제가 이거 장 초반에 시가 매매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사실 갭이 뭐 5%는 안 떴는데, 요런 종목이면 충분히 제가 시가 매매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요런 종목들입니다. 네. 자, 일단 캐시코트렐 4,200원 제가 원하는 목표가 도달해서 오케이, 네,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튀어줬네요. 네, 그래서 관심 가진 종목들이 일단은 장전에 말씀드린 에코프로, G2파워, 뭐 현대로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캐시코트렐은 제가 어제 시상 따로 가져오면서 다 던졌고, 보자. 네, 캐시코트렐은 이렇게 매매가 됐네요. 이렇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여기서 그렇게 크게 물량을 매수를 못하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지와 저항을 좀 굉장히 좀 강박 아닌 강박이 있어서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이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이 구간, 3차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매수를 걸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2차, 3차 매수 물량은 안 걸렸고, 오늘 정축만이 이런 식으로 한 3번, 4번에 나눠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제 목표가는 이제 원래 생각했었던 한 4,200원 구간이었고,
오늘의 고가가 딱 4,250원까지 나와줬네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수익 실현을 이렇게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봤던 종목들, 여러분들도 내가 그 시나리오를 써놓은 종목들에서만 매매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때도 저 불나방처럼 그 종목들이 안 따라붙는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선익 시스템 이런 것도 지금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만 하지 않으면 강한 움직임이라고 보이고, 저는 이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움직임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튀어 올라주는 모습이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스캘핑 개념으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재료가 괜찮은 종목이었어서 선익 시스템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관련해서 붙었던 거고, 그 전에도 내용이 괜찮았어요. 삼성의 뭐 4.1조 이런 거 디스플레이 투자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도 분명히 수혜주였고, 네, 선익 시스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는데, 이제 종목들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 매매 특성상 재료가 무조건 괜찮은 종목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 재료가 어떻게 괜찮느냐, 그동안에 사실 2차 전지나 뭐 리튬 이런 쪽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주도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오른 이후에 빠지게 될 텐데, 빠지면서 다시 생성되는 그런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빠르게 빠르게 캐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캐치를 해 나가야 되느냐. 사실상 뭐 재료도 재료인데 차트상의 움직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지표가 일단은 기존 거래량 대비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고, 뭐 거래량, 거래 대금 마찬가지겠죠. 이런 자리, 이런 이제 새롭게 생성되는 보통 기준봉이라고 하죠. 이런 대량 거래나 거래 대금을 통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아니면은 뭐 이런 G2 파워라든지, 현대로템이 다시 상승이 나온다. 자, 선익 시스템 크게 상승이 나와주네요. 뭐 크게랄 것도 아닌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나서 한 4%에서 5%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매매를 말씀드리자면은, 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즌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즌성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상한가가 잘 나오고 하는 그런 시즌이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그 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상한가가 하루에 막 10개씩 나오고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사실 상따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테마주라면 1, 2등주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들 아시겠죠. 근데 다들 아신다고들 하는데, 네, 생각보다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매매가 상한가 다음날 매매. 사실 이 두 개만 좀 여러분들이 잘 하시더라도 계좌에 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말씀드렸듯이 단 시즌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볼 것들이 많습니다. 뭐 프로그램 체결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음에 이런 것들 오늘도 뭐 중간중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좀 더 디테일하고 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으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물전 눌림 매매. 저는 보통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침에 좀 전에 수익 실현했던 캐시코트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따로 넘어온 거고, 지수가 좀 빠지네요. 빠지면은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 한번 접근 다시 해볼 수 있을 만하죠. 현대로템, G2파워 이런 것들. G2파워가 추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보면 보통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3일선이나 5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이제 특정 현대로템 같이 특정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특히나 이제 거래량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시려면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저는 웬만하면, 요즘 시장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웬만하면 매매를 거의 다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를 하는 편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매매하고 오후에 쉬는 게 거의 뭐 이제 저한테는 짜여져 있는 루틴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G2파워도 여러분들, 뭐 오늘 바로 단기적인 움직임은 아니더라도 G2파워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추가 움직임 나올 확률이. 오늘 신고가 패턴이 굉장히 이쁜 모습이라서, 지수 움직임 보면서 STX도 움직임이 좋고요. 지금 이제 또 지수는 하락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 다 이제 그동안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쇼박스 이런 것들 신규적으로 올라오죠. 그럼 신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그날 바로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 일단은 편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종목 편입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눌림에서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타점도 잘 맞고, 그리고 확률이 조금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당일 당일 스캘핑 하는 거는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이라서. 일단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현대로템도 근데 이제 일봉상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한번 눌리고 나서 3일선이나 5일선에서 반등이 다시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뭐야, 꺼진 김에 현대로템의 상승이 강하게 나와버렸네.
지금 상승률이 현대로템, G2파워. 퍼스텍보다는 현대로템 보는 게 낫고요. 현대로템을 일단 가장 필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현대로템. 또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관심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이 크게 나와주는 모습이나 선 시스템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나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한 5%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고 에코프로는 뭐 비실비실하고요. 에코프로도 레벨을 괜찮네. G2파워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시가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장전에 현대로템도 자리가 굉장히 좋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저녁에 방송을 찍을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시가 매매하기 괜찮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된다 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날에 방송을 제가 찍어서 종목들을 가끔씩 몇 개씩 드릴 텐데 그런 것들 위주로 뭐 굳이 매매를 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종목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종목들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G2파워 나오네요.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들도 많고 특히나 하락할 때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확률을 줄이는 게 성공할 확률이 가장 큰 매매거든요. 그래서 좀 단타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랑은 매매를 최소화하는 법부터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작은 습관들부터 좀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2파워 상승이 괜찮게 나오네요. 그죠? 장 전에 한 8시 한 40분부터 켰어야 됐는데 잠깐 뭐 일이 있어서 가지고 조금 늦었네요. 10분 안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아쉽네요. G2파워, 현대로템 다 상승이 나왔고 이제 호가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캘퍼가 아니라서 사실상 호가창에 대한 의존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차트 그리고 재료 호가창 이게 중요도를 따지자면 사실 저는 차트가 한 5 정도 되고 재료가 한 3 그리고 호가창이 2 저는 한 요 정도로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 차트에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매매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매매하는 종목에 대한 뭐 과거 이력이라는 게 사실상 뭐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잘 갔다 아니면 상한가를 잘 안 갔다 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어떤 종목은 윗꼬리가 길다 자주 나온다 라든지 이런 종목들마다의 특징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실 되는 거는 절대 아니죠. 특히나 상승 패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 패턴 여기서 또 이제 파생이 되는 게 일봉 패턴과 분봉 패턴이 있는데 오늘은 이 패턴에 대한 공부를 한번 제가 해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뭐 준비를 할 것까지는 아니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들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 강한 거래 등급을 보유한 종목들이 다음날 혹은 이틀 정도 조정,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차트 돌려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날이나 이틀 정도 조정을 줄 때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G2 파워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이 이틀 정도 조정 움직임을 보셔야 되거든요. 적어도 저는 한 이틀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움직여줬지만,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로 따져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 네, 이구산업 같은 경우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올라타는 종목들, 사실 이날도 보시면 이날 음봉 보이시죠? 이렇게 봐야 되나?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 음봉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승형 음봉 패턴. 네. 요거는 뭐 종가가 3% 정도 빠지긴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캔들들,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급등했다가 급감하면서 꾸준하게 지켜주는 라인, 3일선, 5일선을 꾸준하게 지켜주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올 때 바로바로 따라붙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 정리를 해 두셨다가 다음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날 매매를 하는 것도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라인 가격대에서 꾸준하게 지지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주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추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게 이제 루틴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매매할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G2파워 현대로템 말고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장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고, RMG 좋아, 실적 좋은데 이거 SG에서 뭐 대량 매도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STX도 움직여주네요. STX가 이렇게 또 움직여주면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관심 종목에 하나씩 넣어두는 거거든요. 거래량 없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더 크게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죠. 대략 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고를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는 캔들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다음날 물론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장이 좀 받쳐주거나 이럴 때를 생각한다면 다음날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거래량이 더 크게 동반해서.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자리 보면 그 4월 3일이잖아요, 그죠? 4월 3일날 이렇게 캔들 보면, 분봉상 캔들을 보면, 제가 방송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어렵네요. 분봉상 캔들 보면 분명히 특정 구간 라인대를 지지해주는 그런 라인이 있을 겁니다. 4월 3일을 한번 볼까요? 4월 3일 뭐 요런 라인이죠. 네. 요런 라인인데 움직임이 괜찮죠. 상승이 나오고 나서 특정 가격대를 좀 지지해주는 요런 모습들, 혹은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종가상의 가격을 관리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표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G2파워랑 똑같은 움직임이거든요.
요 자리거든요. G2파를 제가 이렇게 봐서 오늘 아침에 장전에 요거 충분히 시가 매매 가능하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 분봉상 같은 흐름의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전고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빠지는 척 하다가 전고를 돌파하면서 종가를 마감을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시가 매매 궁금하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꿀팁이라서 또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STX 급등 나오네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재료까지 따로 붙었잖아요. STX 세계 1위 니켈 보유국, 인도네시아 니켈. 그럼 이런 것들 필두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STX가 지금 이렇게 보면 또 박스를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 흐름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신고가 박스 돌파 패턴의 돌파 흐름의 종목들은 사실 저는 요거 오늘 상따 들어가 봐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상한가 갈 움직임이 된다면 요거 이따가 움직임이 괜찮으면 제가 요거 상한가 한번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매하지 마세요. 괜히 또 손절 나오면은 그러니까 움직임 보면서 이런 그 돌파 상한가 신고가 돌파 매매는 사실 못 먹어도 고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 반발력이 더 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STX는 움직임 보면서 이따가 제가 상따를 들어가든지 어쩌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STX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는 게 이제 니켈 관련 이래가지고 좀 지수가 하락 나올 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상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매수를 해두겠습니다. 이런 것들 소액으로 한번 따라 해보실 분들은 이런 것들 소액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하락에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강하게 상한가 돈이 쏠리는 종목은 바로바로 잠겨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장에 따라서 이제 매매 스타일을 조금씩 변화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상따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매매 물론 재료 사실 차트를 사로 봐야 되고 재료를 이런 식으로 봐야 되나? 하여튼 단기 매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트랑 재료 위주로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스캘퍼가 아니라서 호가창은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요. 이대로 된 추가 상승 쭉쭉 잘 나오네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부터 이제 따라붙는 거는 사실 좀 자살 특공대라서 따라붙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고점 추격 매매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눌림에서 충분히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손절 라인이 여기면은 제일 최적의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일 최적의 매수가는 사실 손절 라인이거든요, 그죠? 손절 라인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손절이 나오더라도 가장 짧게 손절을 할 수 있어서 손절 라인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종목이 튀어버리니까 여기서 갈 것 같다고 매수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손절 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매매가 되죠.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다가 한 방 두드러 맞으면은 그냥 그날 그동안 쌓았던 수익들 다 내뱉는 이게 이제 이런 패턴이라서 이것부터 좀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손익비 관리가 괜히 저게 아니라서 손절 라인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대략 한 뭐 2%에서 3% 정도 잡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자, 일단 STX가 매수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됐네요. 안 되고 막혔는데, 또 오늘 장 끝날 때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STX 이거 오늘 안 풀립니다. 상한가. 대기 물량이 또 200만 주씩 정도 걸릴 거 하면 던지는 거 풀릴 가능성도 좀 있긴 하겠는데. STX 자리가 상당히 좋은데 이거. 이런 것들 이제 오늘 상따 못하더라도 내일 상한가 다음날 매매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그 사실 오늘 제가 딱히 매매한 거는 뭐 KC 코트래? 예. 이거밖에 없네요. 보여드린 게. 요즘에는 장 초반에 매매를 다 끝내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 주실 만한 것들 있으면은 질문 같이 받고 하면 좋은데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해서 사실 조금 당황스럽네요. 뭐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이거 매매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STX는 상한가 따라잡기 들어가 일단은 뭐 매수는 걸어 나온 상태고. 그래도 다행히 좀 들으신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G2파워나 현대로템 시가 매매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시가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손실권은 없겠네요. 예, 수익권은 바로바로 다들 나왔을 만한 종목들이니까 괜찮고, 선익 시스템도 뭐 충분히 말씀드리고 나서 오른 종목이라서 뭘 또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중 매매하는 방송을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뭘 보여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들 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뭐 채팅이 한 분도 없어서 좀 쓸쓸하네요. 아, 그래요? 아, 공지방에 채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런 것도 잘 몰랐어가지고. 누보라. 원래 제 스타일 같으면 지금 이제 매매를 접거든요.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하나 같이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자,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근데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둘 만한 종목들은 오늘 또 몇 종목씩 나오는 것 같네요. 덕양산업도 이런 식으로 오늘 박스를 예를 들어서 이 고점 돌파하고 마무리가 된다면은 요것도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목 이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매매 패턴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해서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하락 A파, B파, C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5파는 다 믿지를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게 누가 만들어낸 그게 아니고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상승하는 파동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5파가 나오고 하락이 3파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파동 이론이잖아요. 그죠? 파동의 법칙이 아니라 이론인 거라서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1파 상승이 나오고 2파 조정이 나온 2파 조정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거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1차 상승이 나오는 건 오케이. 근데 2차 조정이 그냥 정말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기간 조정만 나오느냐, 아니면 가격 조정도 나오고 기간 조정도 나오는 이런 식의 하락으로 나오는 모습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장 이제 매매 패턴이 다 갈라지는데 최근의 종목들은 보통 이제 상승이 나오고 기간 조정만 좀 나오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종목이. 그죠? 그래서 제가 현대로템을 좀 이제 가장 뭐 꾸준하게 매매에 따르면 매매한 건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차 상승이 나오고, 그죠?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죠. 그죠? 그 상태, 이 기간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그 상승 패턴이 요즘에는 조금은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1차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길게까지 2차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라서 이거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 조정. 그래서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로템 제가 오늘 시가 매매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을 보자면 이제 G2파워. G2파워는 제가 매매를 안 했으니까 분봉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제가 이것도 이제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15분봉으로 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도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고 이 특정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이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특정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정 가격대를 결국에는 지지해주다가 돌파가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시가 매매가 가능하다 라는 거를 많이 아셔야 돼요. 물론 실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례가 나오면 어디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이 저점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분봉 정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저는 1분봉도 보긴 보는데 3분봉 제일 많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15분봉 가장 많이 체크하는 편입니다. EID 같은 경우도 일단 여러분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패턴이 이거를 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엘리엇 파동이라고 해서 뭐 파동 이론만 정확하게 이제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1파가 나온 이후에 조정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그 조정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3파, 사실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로 적용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답니다. 결과적으로는 1파 상승 나오고 2파 조정 나온 이후에 3파 시작이 되려는 자리, 사실 3파가 시작이 되려는 자리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1파 상승의 기간과 2파 조정의 기간,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느냐, 그리고 3파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상승이 나오느냐, 이거를 사실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합니다. 1차 상승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1차 상승 나오는 거 확인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의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기준봉이 1차 상승 이런 식으로 분봉상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오는 구간을 제가 뭘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다음날 이틀 정도 조정 줄 때 움직임.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 강한 거래되는 거죠. 다음날 이틀 정도 조정을 줄 때 움직임. 이 조정을 줄 때 움직임이 이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3파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밑으로 꼬꾸라지든지 이런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졌다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것도 시장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시장마다 다른데 최근에 사실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예, 최근에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점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거래 대금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죠?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적어도 500억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저는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전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있죠. 이럴 때 사실 이럴 때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줄어드는 이런 모습에서는 사실 저는 300억까지도 많이 봅니다. 뭐 시장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